캐나다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완연하게 꺾였습니다. 어제 캐나다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588명입니다. 지난 주말 900명대에서 800명대 그리고 어제 5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 수가 500명대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고 방역 고삐를 조인 덕분에 5월부터 신규 환자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제는 3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지난해 8월 수준인 45명까지 줄었고 알버타주도 10달 만에 60명으로 낮아졌습니다. 노바스코시아주 등 대서양 3개 주에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데 반해 지금껏 한두 명에 그쳤던 유콘주에선 변이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비상입니다. 최근 30여 명이 브라질발 변이, 즉 감마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감마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항체에 대한 내성이 더 크고 델타 변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역학 조사 중인 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콘의 1차와 2차 백신 접종률은 각각 88%와 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12세 이상 국민의 75.2%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2.1%는 2차분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세 이상 기준으로 온주의 1차 접종률은 74.4%, 2차는 22.8%이며 BC주는 각각 75.5%와 20.2%, 알버타주는 70.7%와 29.2%입니다. 온주 토론토의 경우엔 어제까지 3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금슬금 오르면서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는데 올여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유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이미 30% 넘게 뛰었습니다. 또 국내 생산량이 줄어든 반면 앞으로 여행이나 휴가 증가로 수요가 늘고 탄소세 등이 부과되면서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와 서리 등에선 어제 1리터당 가격이 최고 163.9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2019년 4월 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이 172.9센트까지 올랐는데 올해도 170센트까지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는 올 초 1리터당 113.9에서 이달 초 130.9센트로 최근엔 132.9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평균 100.4센트였던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많이 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그간 공급을 억제해온 석유 수출국 기구가 더 많은 원유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8월이나 9월까지 가격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과 소비 증가 등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앞서 연방중앙은행은 일시적인 오름세로 보고 있다며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시리얼을 먹고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45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숨진 와말라 양은 지난 3월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시리얼을 먹었는데 이후 구토와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와말라 양의 친구는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주말 45세인 프란시스 나균을 붙잡아 과실치사와 유해물질 투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일할 때 쓰는 독성 물질이 아이들이 먹은 시리얼에서 나왔다며 다만 이 유해물질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와말라 양과 친구 모두 피의자와 안면이 있었지만 어떤 관계인지도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에토비코에서 발생한 돌잔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1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아이색과 함께 총 맞은 것으로 알려진 24세 남성이 용의자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총기 발사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이 남성을 기소하고 달아난 총격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피해를 입은 1살과 11살 남아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5세 여아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에서 밴과 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영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 인근 교차로에서 밴과 TTC 버스가 추돌해 밴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매우 위독하고 이 차에 동승했던 남성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2명은 경사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밴이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웨스턴 병원 6층 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토론토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병원에선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입원 환자 5명과 직원 3명이 감염됐으며 다행히 확진자 대다수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 모두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역학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포트무드에 있는 이글리지 종합병원에서도 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병원에 예방조치를 취한 뒤 역학 조사 중이라며 이 병원 응급실은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온주 정부에 따르면 전날 대비 어제 하루 신규 환자 296명이 늘고 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델타 변이 확산이 진행 중인 워터루 지역에서 가장 많은 61명이 나왔고 토론토 43명, 욕지역 37명, 필 지역은 20명입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토론토 지역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 80명이 추가되고 지난 여러 달 동안 빠진 사망자 54명이 더해져 누적 확진자 수는 54만 2,764명, 총 사망자 수는 9,082명입니다. 캐나다인 3명 중 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 완화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연구협회와 레제 기관이 1,54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백신 접종 캠페인이 끝나거나 적어도 백신 접종률이 정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코로나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할수록 신규 환자 수도 줄어들 것이라며 그때까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리는 드라이브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오케이 마담이 상영됩니다. 주요 토론토 총영사관이 지원하는 한국 영화는 오는 7월 7일 밤 9시 온타리오 플레이스에서 유료로 상영되며 티켓은 icff.ca 웹사이트에서 차량 한 대에 2명은 $40, 1인 $20, 3명 이상은 $6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날 이철아 영화 감독이 온라인으로 무대 인사를 전하고 관람객들에게 스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영사관은 이어 7월 9일에서 8월 6일까지 티프 벨 라이박스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영화 미나리와 결백, 반도, 이웃사촌과 미스터 주 등을 온라인으로 상영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